비구속적 계획하고 구속적 계획. 그래서 여기서 비구속적 계획. 비구속적 계획. 그리고 구속적 계획.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번 첫 과정은 되게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복습만 잘 하시면 돼. 예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법은 예습 과목 아니고 복습 과목이야. 그날 들은 거 그날 정리만 잘 해두시면 돼.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계획을 누가 짜느냐부터 가야 되는데 이 계획 국가가 계획을 짜는 행정기관인 국가가 짜야 되는 거죠. 짜기만 하면 안 되고 짰으니까 수립했으니까 관리까지 해야 될 의무를 종속받는다 해서 의무를 종속받아 구속력이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국가가 계획을 짰을 때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뭐라고 불러?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른쪽에 구속적 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계획은 국가행정기관에서 짜기 때문에 계획을 짰으면 관리까지 해야 되는 구속력이 들어가는데 이게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차이점은 이거란 얘기예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그럼 뭐라고? 비구속. 구속력이 국민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구속적 계획. 그러니까 나랑 관련 있으면 무슨 계획? 구속적 계획. 나랑 관련이 없으면 비구속적 계획.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구속이라는 거 왜 나랑 관련 없냐면 방향만 제시한 거라. 해당 지역 내에서 이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방향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 집행에 따라서 야 여기서는 이런 행위 하면 안 돼 라고 얘한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 근데 얘는 방향만 제시한 거니까 야 거기서 뭐뭐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현재 땅을 갖고 있었고요. B가 땅을 갖고 있었어. C도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해당 시에서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여기다가 설치할지 여기다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어느 위치에다가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 놨으면 좋겠다. 방향 잡은 거죠. 근데 쟤한테 뭐뭐 해라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근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기로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이 딱 됐어요. 여기로. 여기 지금 현재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결정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겁니다 라는 건데 얘는 여기다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사업하는 시행자 갑이 나와서 요 부분에 대해서 B 토지 소유자한테 뭐를 주고서 보상금 주고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근데 C가 이미 건물을 지어놨던 사람이면 얘는 이 토지 보상금도 받고 요 건물에 대한 보상금도 받아야죠. 주택이었으면 입주권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C가 부러울 거예요. 나도 보상금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얘가 슬슬 여기다가 뭐 짓기 시작해? 건물 짓기 시작해. 여기다가 건물 조금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많이 돼. 대충 튼튼하게. 대충. 저놓고 이제 보상금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재정 낭비에다가 사업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나죠. 도로 설치 비용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면 사업 중간에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갑이라는 애가 여기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이 결정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건축 금지시켜버려요. 건축 금지라는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거야. 야, 그 땅은 지금 현재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건축하지 마라는 행위 제한 들어갔죠. 효력 발생한 겁니다. 근데 얘가 건축하지 말라고 했으면 빨리 시에서 설치한 다음에 보상금을 줘서 내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시가 돈이 많지 않았나 봐. 결정을 해놓고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4년이 지나도 안 하고 8년이 지나도 안 하고 10년이 지나도 안 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안 하고 있을 때 계속 참다 못하면 20년 동안 안 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1년, 2년은 그래도 좀 내가 어떻게 보면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안 한다라는 건 너무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효력에 대해서 즉 행정관청이 건축하지 마라고 행정기관이 처분한 거죠. 그럼 이 처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처분한 사람을 상대로 옳고 그름 따져달라고 해야 돼. 저 계획 무효다.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거를 행정기관과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 써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얘는 나한테 뭐뭐 해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한테 어떤 처분한 게 아니죠. 국가 내부에서 지켜야 될 상하 위계 질서를 행정 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 규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효력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쟁송은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란 말이야. 행정 쟁송은 세 가지인데 처분한 사람한테 처분한 거 이의 제기하는 거 이의 신청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면 그 사람 바로 직근 상급 있죠. 그 사람한테 제기하는 걸 행정 심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놈 같은 놈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제3 입법기관 즉 법원에다가 소제기하는 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놈 안 되면 일로 가는 게 소송이죠. 그러면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몇 가지네? 세 가지. 30인제로 됐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행정쟁송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제기할 수가 있어 이 계획은. 근데 이 계획은 나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방향만 잡을 때 넓게 잡아요, 좁게 잡아요? 그러면 방향이라는 표현 나오려면 광역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광역. 그리고 방향을 잡는다는 뜻은 기본적인 거 딱 잡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세부적인 거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적인 거 잡는 게 방향이니까 기본이란 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짜는 게 있고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짜는 게 있죠. 그럼 어느 게 방향 잡는 거야? 종합. 그래서 광역, 종합, 기본 요 세 글자 들어가면 전부 다 무슨 계획으로 빼면 돼? 그래서 이 세 글자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다 구속적 계획으로 빼면 돼요. 안 그러면 28개 다 외워야 돼. 내가 그 짓을 하고 외우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다 외웠어요. 물어보면 대답 바로바로 나오는데 뭐 모르고 그냥 외운 거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거든. 예. 앞으로 제가 광역이란 말을 썼다. 기본이란 말을 썼다. 종합이란 말을 썼잖아요. 듣는 순간 뭐 잡는 거다 이거. 방향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관련이 있어 없어? 그래서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나한테 구속력이 없겠네. 비구속적 계획이죠. 그러니까 행정쟁송 이런 거 제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쓸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이걸 서울대 교수님이 쓰는 표현인데 고대 교수님이 이걸 똑같이 쓰면은 제자가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고대 교수님은 똑같은 말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이거 국가 하나만 구속했지 일면적 계획이라고 하죠. 둘 다 구속했잖아. 양면적 계획이다 이렇게 한대. 이제 연대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 안 되죠. 연대 교수님은 그럼 이건 국가 내부만 구속했네. 그래서 내부 구속적 계획이다 이런 말씀. 내부 구속적 계획 이런 말 써요. 다른 이름으로. 얘는 둘 다 구속했는데 국가 내부만 아니라 대외적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으니까 대내 외적 구속력을 모두 갖는다라고 써요. 대내 외적 구속력 모두 갖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계획 성격인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무작정 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거를 꼭 해서 요거는 거쳐라라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 짜는 절차가 얘는 계획을 수립한다란 말 써요. 수립해서 수립한 거를 윗사람한테 확인 떠야죠. 그걸 승인받는다라고 해. 수립해서 뭐? 승인. 얘는 계획을 짜는 걸 입안해서 입안한 거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한다 이런 말 써요. 입안한 거를 윗사람한테 결정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수립하는 사람이 승인하는 사람한테 신청할 때 이거 수립권자, 윗사람을 뭐 승인권자.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란 뜻이고 입안,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죠. 뜻이 같아요. 그러면 윗사람한테 이 계획대로 제가 짰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승인을 해줬어. 딱. 그럼 이제 승인된 내용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제가 이 계획안을 짜왔는데 이대로 집행해도 될까요? 라고 윗사람한테 결정 신청했더니 결정권자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럼 이제 승인이라는 것도 도장 찍는 거고 결정이라는 것도 도장 찍는 거죠. 똑같은 뜻인데 약간 어감이 달라요. 승인이란 단어랑 결정이란 단어 중에 어느 게 더 세 보이세요? 결정이 세지. 느낌이 안 오면 오른손 잠깐만 해보세요. 오른손. 자, 승인. 되게 부드럽죠? 승인하고 넘어갔어요. 결정. 그럼 뭐가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프잖아. 효력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효력이라는 게 있을 때 쓰는 표현이 결정이란 말이에요. 효력이라는 게 있을 때. 얘는 효력이 있을 때, 효력이 없을 때. 없을 때. 그래서 효력이 없다, 있다로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승인하고 나면 효력이 없으니까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방향만 제시한 거죠. 효력이 없으니까 이 계획 아무리 짜도 행정쟁송 제기할 수 없어요. 행정규칙의 성질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이 결정되면 집행해라 그대로 진행해라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구분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한 사람이 뭐하고 승인한 사람이 뭐하고 그럼 무슨 내용 짜는 거냐 이거를 이제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요거 이제 가볼게요. 지금 현재 특정한 지역을 하나 정해놓을게. 서울시입니다.
서울특별시가 관할구역인데 여기 지역을 앞으로 2030년도에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돼. 방향 잡는 계획을 짠대. 그럼 방향 잡는 거는 비구속이죠. 그럼 절차가 수립이에요, 입안이에요. 그럼 계획을 수립해서 무슨 절차로? 승인하는 절차. 모든 행정계획은 이 절차를 할 건데 수립할 당시에 여기 서울특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의 수도죠. 예. 대한민국의 수도인데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한강이란 거 좀 유명하고 그리고 유명한 거 없잖아. 뭐 유명한 거 한옥마을 좀 있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을 좀 문화유산이 그나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고 옛 도읍지다 보니까 서울은 현재 문화적인 요소를 되게 강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서울을 찾아오게끔 해야 되잖아.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에 여기 옛날 500년 이상 된 수도 도읍지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방향을 잡기 위해서 수립권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어느 정도 또 들어와야 되고 너무 과밀화되면 안 되니까 여기 적정선에서 인구 배분도 해야 되니까 현재 여기저기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 요 강동 쪽하고 강서 쪽에서 어디가 좀 개발이 좀 덜 돼 있죠? 강서 쪽이 좀 개발이 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다가 신도시 개발을 좀 하자. 그리고 해당 요 강북하고 강남 중에도 어디가 개발이 좀 덜 됐지? 강북은 개발이 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됐어요. 오래된 거지. 얘는 새로 산 거고. 그러니까 얘는 오래된 거 다시 재정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가 좀 많은데 안 되겠다. 그러면 은평 쪽에다가 신도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이에요. 마곡지구도 도시개발 사업한 지구야. 그러면 이 개발 사업 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일단 딱 정확하게 보고 여기가 제일 맞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초조사 해야 돼. 기초조사 하야 한다까요? 할 수 있다까? 기초조사 안 하면 계획을 못 짜요. 인구가 1000만인데 또 늘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인구가 500만이니까 좀 더 늘리자. 야, 인구가 지금 현재 1500만이니까 줄이자.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기초조사라는 거 할 때 수리권자가 기초조사 하고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 아니라 평택 같은 데다.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를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뭘 만들어줘야 돼?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짓는 게 공단, 산업단지 이런 거야. 공단, 산단, 주단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산단, 산업단지가 만약에 들어간다. 산업단지가 들어온대요. 그럼 여기 개발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그럼 여기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이거 결사 띠를 들고 반대할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야. 원자력 발전소. 아침 저녁으로 원자력도 쬐 수 있고 좋잖아. 예. 원자력.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효력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안 듣고 그냥 했다가 얘네들이 띠두르고 너무 심해지면 포기하면 돼. 들어듣고 나중에 미리 대처를 해야죠.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지. 그럼 애초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기초조사할 때 의견 청취라는 거 먼저 합니다. 그럼 이제 기초조사 한 다음에 무슨 청취했어요? 의견 청취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잘 봐요. 서울특별시 인구 1000만이 넘는데 저 의견 제시하러 1000만이 다 의견 제시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저기서 의견 제시하고 하냐. 그러면 주민 대신에 아까 뽑아놓은 사람 있었지. 견제하라고. 야, 이거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 옆에 서울시 의원 뽑아놨잖아. 송파구청장 뽑을 때 송파구 의원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견제하라고 우리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서 내 의견 대신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방 뭐라고 하지? 의회. 지방의원이니까 지방의회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 얘가 부족하니까 어디 의회도. 지방의 의견도 들어서 수립이 되면 수립권자가 계획 짠 거 있을 거야. 이 계획안을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해? 승인 신청해. 그럼 승인 신청하는 사람 이제 들어오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야 이게 여기 들어왔을 때 다른 지자체, 다른 행정기관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사전에 협의해서 끝내놨어야죠.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협의 먼저 하게 됐어요. 다른 행정기관장과 뭐부터 하고? 협의가 끝났어. 협의가 끝났는데 잡아요. 여기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평택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 사람이 직업이 도시계획가, 정치외교과, 경영학과 이런 거 나온 사람, 법대 나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계획을 잘 모를 거니까 그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물어봅시다. 전문가라는 건 이 도시계획 관련돼서 학식이 풍부한 자들 있죠.
도시계획 전공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한 25명을 월급을 주면서 모셔놨어요. 그래서 25명 모아놓고 위원으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저 지도 교수님이 도시계획위원이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도시계획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갔다가 오셔. 뭐 이들이 뭘 하게 되냐 회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에서 심각하게 의논했는데 통과됐다. 그러면 도장 찍어도 되죠. 그래서 둔 게 심의기구예요. 심의. 협의가 끝나서 마지막에 뭐 해봐요? 심의기구 이름이 도시계획위원회. 이걸 만약에 국토교통부에다 뒀다. 중앙정부죠.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면 돼. 지자체에다 두면 뭐라고 그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 제발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국장이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하면 되겠네. 이 사람이 시도의사다 그러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심의 거친 다음에 승인이 되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는 거를 일단 우리는 공고한다는 말도 쓰고 고시한다는 말도 쓰거든요. 둘 다 알린다는 뜻이에요. 공고해서 알리는 거랑 고시해서 알리는 거랑 뭐가 차이점이냐면 얘는 효력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고 얘는 효력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효력이 있을 때는 고시에 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요. 일정 기간 공고하고 끝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잡아. 승인은 효력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냥 승인하고 넘어간 거잖아. 그럼 고시해요 공고하면 돼. 공고하고 끝내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결정이 되면 결정과 동시에 효력 발생됐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뭐 해야 돼? 고시해야 돼. 그래서 이제 승인하고 공고하고 결정하고 뭐해? 고시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예. 그럼 이제 승인했으면 뭐 해서 끝나면 되겠네? 공고해서 알려주면 끝나요. 그래서 모든 행정계획은 이 절차를 거치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무슨 해당 지역을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기초조사에서 기억할 단어는 머스트입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은 다 기초조사가 제일 먼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가 통과돼야 수립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이 하는 거는 두 가지. 기초조사와 뭐 의견 청취. 승인하는 사람은 협의하고 심의. 근데 심의가 먼저, 협의가 먼저. 그래서 의, 협, 심으로 해야 돼. 따라봐. 의협심. 심협의. 따라봐. 심협의. 의심협. 협의심. 어느 게 제일 편해요? 의협심을 기억하면 돼. 의견 청취, 협의심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수립이 되고 승인이 됐는데 얘가 방향 잡는 계획이었고 그럼 여기다 하겠다. 여기다가 결정하겠다. 이걸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죠. 여기다가 산업단지 딱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공장만 지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결정하는 건 구체적 계획에서 해야 되죠. 구속력이 들어가는 계획은 수립이란 말 안 씁니다. 무슨 단어로 바꿔요? 입안에서 입안한 내용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야. 그럼 단어가 이걸로만 바뀐 거죠 지금? 절차는 똑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돼. 기초조사, 의협심이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뭐?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 의협심. 근데 주민 의견 들을 때 의견 듣는 방식이 공남이라는 게 있고요. 공청회라는 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 사람들이 앉아 있어. 자빠져 있는 애도 있어요. 졸려가지고 자빠져서 이렇게 하는 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단상에 딱 서가지고 이 사람이 마이크를 딱 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 테이블에다가 공적 장부를 이렇게 해서 열어놔요. 계간을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보라고 해요. 보라고. 보는 거야. 그럼 A하고 B 중에서 공청회하고 공남 중에 어느 게 공청회 같으세요? 이게 공청회야, 공청회. 사람들 일정 장소에 모아놓고 주민관계 전문가들 모아놓은 상태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출하시고 얘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그게 타당하다 그러면 반영하겠다. 이게 공청회로 주민 의견 듣는다. 이게 주민 의견 듣는 거야. 근데 공남은 B인데 공적 장부를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열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내용 중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계획 의견이 있어 의견서를 작성해요. 작성한 거를 이 사람한테 제출하고 얘가 검토한 다음에 결과 통보를 60일 안에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공적 장부 열람하는 공람하고 공청회 중에서 어느 게 주민의 의견을 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공람이지 당연히. 자세하게 내 의견을 작성한 거잖아요. 얘는 그냥 들어보고 끝난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밥은 안 줘요 막 이래요. 얘네들. 밥 먹으러 온 애들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중에서 일단 의견 청취는 하긴 하는데 약간 소극적인 게 뭐예요?
공청회고 좀 약간 적극적인 건 공람이야. 그럼 보세요.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 구속력 있는 계획이죠. 그럼 얘는 나한테 보여줘야마저 듣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공람이란 말을 쓰고요.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잖아. 나랑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그럼 뭐라도 해보자. 공청회 들으라도 보자. 그래서 시험장 요 두 개를 바꿔놓는 게 시험 문제. 이해됐어요? 해볼까 이제? 이거를 연습했기 때문에 이거 지워버릴 거야 이거. 예. 순서가 항상 제일 먼저 해당 지역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협, 심. 의견 청취하는 게 주민하고 뭐로 나눠져 있어요? 지방의회. 근데 주민 의견 청취는 구속력이 있을 때는 보여줘라. 공람. 구속력이 없을 때는 공청회. 예. 그리고 나서 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윗사람한테 신청하면 다음에 뭐죠? 협심. 협의 먼저, 심의 먼저. 협의하고 나서 심의하는 거죠. 심의기구 이름이 뭐였나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이제 심각하게 의논을 하겠대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해볼게. 자, 여기 해당 지역 방향 잡는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 인구, 경제, 사회, 문화를 알아야 수립할 수 있잖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끝. 기초에서 했죠? 기초한 다음에 야 주민 의견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뭔 청회? 공청회. 공청회. 근데 공청회 예치할 때 다 안 오죠. 아까 6명 왔잖아. 그리고 천만이 의견을 다 들은 거 아니죠? 그래서 어디 의회?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마지막에 수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의견 제시라는 거는 딱 기간을 주지 않으면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의견 제시하면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행정계획은 30일로 나와 있어요. 의견 제시해라 그럼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고 만약에 30일 안에 없었다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수립이 되면 윗사람한테 무슨 신청? 신청하면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협의. 협의가 끝나고 나서 심의. 심의가 끝나고 나면 승인해야 되죠. 지만 알잖아 지금. 그럼 협의했던 사람하고 수립했던 사람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낼 송자에 첨부할 부자 써서 송부. 관련 서류를 뭐 하는 거예요? 송부. 송부하면 일반인들한테 공고한 다음에 뭐 시켜요? 열람. 그래서 승인하고 나서 뭐 한대? 공고. 공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송부해서 공고하는 거야. 송부해서 공고 열람하면 됩니다. 이 절차고요. 이번에는 구속력 있는 계획도 똑같아. 입안하는 대상 지역에 제일 먼저 기초조사 해야 되죠. 인구경제 사회문화 기초조사 합니다. 근데 얘는 조심할 게 나랑 관련 있는 거잖아. 있는 거는 와서 보라고 해야 되죠. 공적장부 열람. 공람. 그래서 주민 공람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 뭐야? 공람. 그리고 얘네가 아까 8명 왔거든요. 3명 왔어. 이래 보고 있네. 걔가 다 의견 제시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 의견도 들어라. 지방의회. 의견 제시 나오면 30일이랬죠. 그럼 입안해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의견 청취했고 협심. 그럼 뭐부터 하고? 협의가 통과돼야 심의하고 나서 얘는 결정된과 동시에 뭐 해야 돼요?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댔잖아. 예. 그럼 이제 이 절차로 가는 거다. 그럼 이제 제가 문제를 내는데 기출 문제 제가 내는데 그게 맞춰지면 공부 다 된 거야. 안 그러면 28개 계획 다 올 때마다 다 외워야 돼요. 그런 짓 하지 말자고 하는 거야 이거. 예.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말 지금 처음 듣긴 들었는데 시험 기출문제가 지문에 나왔는데 이게 맞는지 보세요. 그래서 O하고 X 중에 하나 대답하시면 돼.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난 저 말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잔 거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광역은 방향 잡는 거잖아요. 나랑 관련이 없다. 비구속이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시험장에 바로 그렇게 나와요. 이런 거 설명 하나도 없다고. 그냥 이게 행정쟁송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외우고 있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물어보면 뭐지? 2번 가볼까? 광역도시계획은 주민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한 절차로 적극적인 주민 공람 형태를 취한다. 공람이 나올 수가 없죠. 비구속적 계획인데. 뭐 해야 돼? 공청회지, 공청회. 제 말 이해된 거예요? 예. 요까지 됐죠? 하나만 더.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특징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죠. 행정처분성이 없는 행정규칙의 성질만을 갖기 때문에 이 계획을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깔끔하게 내려가면 공부 다 된 거야. 예. 이게 된 거죠. 하나 더 할까? 도시, 군, 관리계획.
다음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1번 지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에서 승인하는 절차에 따른다. 특점 수리하는 거지. 샤바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종합기본 없잖아요. 그럼 다 이거 무슨 계획이야? 구속력 있는 계획이야. 나랑 관련 있죠. 관련 있다는 얘기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거잖아. 2번에서 뭐예요? 결정. 2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 있는 계획으로 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 가능하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제발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여기 국토 종합,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 세 가지 다 뭐 제시하는 거죠? 그중 가장 큰 방향은 요놈이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립에서 승인 절차겠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광역종합 기본이 없네. 그럼 얘는 수립이란 말 안 쓰겠죠. 무슨 말 쓰겠다? 입안에서 결정이란 말 쓸 거야. 그래서 얘는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뭐 하겠네? 고시하면 효력 발생하겠죠. 그러면 해당 지역 여기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거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 군계획이라고 했잖아. 도시군계획이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 중에서 어느 게 방향을 제시하면 그럼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에다가 맞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뭐 돼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 그래.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걸 당연 무효시키면 이 계획 짜는데 1년이 넘게 걸렸는데 무효시킬 수는 없잖아. 그럼 틀린 부분만 취소하고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이 부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되는 거다. 땅땅땅 판례요. 예. 그리고 광역하고 기본계획 중에서 어느 게 더 큰지 볼게요. 만약에 A시 기본계획이 있고 B시 기본계획이 있어.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짰대.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더 큰 계획이죠.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광역하고 붙었을 때 누가 더 우선하겠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는 얘기는 얘도 방향 잡아놨는데 방향이 틀렸잖아요. 그럼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는 고쳐야 되죠. 근데 다 바꾸면 안 되죠. 연속성이 없어지잖아. 그럼 틀린 부분만 뽑아가지고 발췌해서 고쳐놔야 이게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수립 기준이에요, 그게. 그리고 얘네들은 뭐 보고 짜야 되냐면 국토 종합계획 보고 짜야 되는데 얘가 국토기본법에 들어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네. 아까 6개 법 중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가장 상위 계획으로 있다만 알면 되는 거야. 가장 상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서부터 바로? 광역부터가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그래서 요놈 그 다음에 요놈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 서울시에 서울시를 개발하려면 서울특별시 개발하려면 일단 뭐부터 일단 짜놓고 시작해야 돼? 서울시 도시 계획을 짜야 되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짜야 먼저? 기본계획 먼저, 관리계획 먼저. 기본계획 짜놓고 어디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짜야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봐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라는 건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공업지역이야. 이거 정해놔야 되죠. 그럼 이제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앞으로 도시로 만들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상 여기를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해놔야죠. 그럼 이걸 바꾸겠다는 여기서 해야 되잖아.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는 무슨 계획에서? 관리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딱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 왜 공부하는지 보여줄게요. 다른 거는 몰라도 단어는 쓸 수 있을 거야. 도시군관리 위반하려면 해당 지역 인구경제 사회문화 뭐부터? 그래서 요거까지 나와야 돼요. 기초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 기초하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근데 얘 나랑 관련 있는 계획이거든. 이거 듣고 끝내야 돼.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거 주민 공람. 주민 공람했어. 주민 공람했고 그 다음에 주민이 다 안 왔네요. 누구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었어. 의견 듣고 입안이 되면 입안권자가 윗사람한테 결정식 하겠죠. 뭐부터 하고 협의가 끝나야 심의하고 결정 고시가 되면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이 효력이라는 게 발생돼서 농림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거야. 1제곱미터당 3만 원짜리가 25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럼 내가 저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그럼 설명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중개업자가 이 당해지역 여기 새로 나온 이번에 중개할 이 토지가 최근에 농림지역이었는데 현재 도시군관리계획상 변경의 결정 예정이라 도시적으로 아마 바뀔 예정이라서 토지 가치가 상승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2배 주고 사도 3배 이상은 남습니다. 계약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근데 그 근거가 뭐야? 아,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도시군관리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투자자다 아니면 개발업자다. 그러면 이거를 요거로 바뀔 거라는 거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우리가? 예, 결정 고시될 때 알 수 있는 거야? 그보다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어? 공람하잖아. 와서 보라고 공람까지 시켜주는데 공람을 안 가니까 모르는 거야. 예. 공람하러 가서 딱 보니 바뀌네 이거? 달려가야지 빨리. 그러니까 전부 다 공람 공청회 할 때 사람들 가는 거예요. 근데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고 가는 사람들은 또 그걸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아, 그러면 공람이라는 절차가 있는 이유는 주민들도 저 얘기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공람이 됐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중간에 주민 의견이 반대가 돼서 위반하다 말할 수도 있어요. 들었더니 괜찮대. 그럼 위반해서 결정까지 딱 떨어졌어. 심의가 통과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심의위원들하고 친하면 근데는 좋은 거야. 예. 심의위원들이 이거 통과될 것 같다고 막 그러면 달려가야죠. 예. 제 말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상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현재 이 단계에서 내가 브리핑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순서 정도는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예.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겠네? 얘부터 끝내야 되는 거예요.